어머니, 그만하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목도리, 어디서 났어요? 며느리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팔짱을 낀 채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제 물건인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설마 그것까지 간섭하시려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딸 수진이가 목에 두르던 바로 그 목도리. 하늘색 바탕에 작은 토끼 무늬가 수놓아진 제가 손수 떠준 그 목도리를 며느리가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 딸 거였어요. 수진이가 사고 나던 날 목에 두르고 있던. 어머니는 30년 동안 죽은 딸만 생각하시면서 살아있는 저를 한 번이라도 딸처럼 대해주신 적 있으세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박순자, 올해 68입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30년 전 5살 딸 수진이를 교통사고로 잃었고, 그 이후로 제 인생은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들 민준이를 키우는 것만으로 겨우 버텨왔는데, 5년 전 며느리 지연이가 들어오면서 제 삶은 또 다른 고통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날 며느리의 목에 걸린 목도리를 보는 순간 제 인생이 다시 한 번 뒤흔들렸습니다.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홀로 물을 썰고 전을 부치는 동안 창문 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지글지글 전이 익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40 가까이 되어서야 시작한 반찬 가게 일로 손은 거칠어졌지만 명절 음식만큼은 정성스레 준비했습니다. 아들네 집에 가져갈 음식들이었습니다. 수진아, 무심코 딸의 이름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30년이 지났어도 명절만 되면 더 선명해지는 기억이었습니다. 5살 수진이가 제 치마폭을 잡고 엄마, 나도 전 뒤집어 볼래 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어서야 음식을 다 싸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니 주차장에는 명절을 맞아 귀성한 차들이 빼곡했습니다. 32평 아파트, 아들이 결혼하면서 대출받아 장만한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들이 반겼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응, 음식 많이 무거웠다. 현관에 음식을 내려놓는데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습니다. 며느리 지연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서니 거실 소파에 며느리가 누워 있었습니다. 명절 아침인데도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엄마 오셨어.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신 거 봤어요. 차갑고 무심한 목소리였습니다. 인사 한마디 없이 던진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은 깨끗했습니다. 아니, 너무 깨끗했습니다. 명절 아침인데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어젯밤 설거지도 안 한 그릇 몇 개만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아, 제사상은 준비 안 했니? 엄마가 다 가져오신다고 해서요. 아들의 대답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아무것도 준비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묵묵히 음식을 꺼내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상을 펴고 음식을 하나하나 올리는데 거실에서는 며느리가 웃으며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나 시댁. 완전 지루해 죽겠어. 빨리 끝나고 나가고 싶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덜컥거렸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며느리는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절을 할 때도 대충 허리만 숙이고는 다시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지연아, 제사상 같이 치워야지.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차리신 거 어머니가 치우시는 게 맞지 않아요? 저는 뭘 어떻게 치워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퉁명스러운 말투였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저 요즘 몸이 안 좋아요. 좀 쉬게 해주세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혼자 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아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그릇을 씻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집 베란다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되었을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는데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이 며느리의 목에 고정됐습니다. 하늘색 목도리, 작은 토끼 무늬,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목도리를 두르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때요? 오늘 친구들 만나러 가는데. 며느리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온 신경이 그 목도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손수 떠준 그 목도리. 하늘색 실로 일주일 동안 밤마다 뜨개질을 했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던 토끼 무늬를 정성스럽게 수놓았습니다. 목도리 끝에는 작은 방울도 달아줬습니다. 그런데 그 목도리가 지금 며느리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지연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목도리, 어디서 났니? 며느리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거요? 옛날에 산 건데 왜요? 아니, 그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혹시 그거 어디서 샀는지 기억나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 물건인데 왜 그렇게 캐묻으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목도리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토끼 무늬 옆에 작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수진이가 초코우유를 흘렸을 때 생긴 얼룩이었습니다.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았던 그 자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건 제 딸 거예요. 네. 며느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5년 전에 산 건데요. 아니야. 이건 수진이 거야. 분명해.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들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그냥 비슷한 거겠죠. 비슷한 게 아니야. 여기 봐, 이 얼룩. 수진이가 초코우유 흘렸을 때 생긴 자국이야. 그리고 이 방울, 내가 직접 단 거라고. 며느리가 목도리를 확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30년 전 거라고요? 말이 돼요? 이건 제가 명동에서 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 내가 직접 든 거야. 토끼 무늬도, 이 방울도 전부 다.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목도리를 벗어 소파에 던지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던져진 목도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으로 토끼 무늬를 쓰다듬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제가 뜬 그 목도리가 맞았습니다. 엄마. 아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냥 비슷한 거예요. 엄마가 너무 수진이 생각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수진이 거야. 엄마가 어떻게 모르겠니? 하지만 아들은 난처한 표정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목도리를 가슴에 꼭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목도리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는 목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늘색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목도리를 만졌습니다. 부드러운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1995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였습니다. 엄마, 나 유치원 가야 돼. 수진이가 제 치마를 잡아당기며 재촉했습니다. 아침 8시 부엌에서 아침을 차리고 있는데 수진이는 벌써 외출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잠깐만 밥 먹고 가자. 싫어. 친구들한테 초콜릿 줘야 한다고. 수진이는 제가 전날 밤 만든 초콜릿 봉지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목도리는 꼭 해. 제가 새로 떠준 하늘색 목도리를 수진이 목에 둘러줬습니다. 토끼 무늬를 본 수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예뻐.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유치원 앞 횡단보도에서였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수진이가 갑자기 떨어뜨린 초콜릿을 주우려고 차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트럭이 으아악 제 비명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창문 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생생했습니다. 거실로 나와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동네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적막한 새벽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낡은 앨범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은 꺼내보는 앨범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갓난아기 수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돌잔치 때 한복을 입은 수진이. 그 다음 페이지, 3살 때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는 수진이. 마지막 페이지에는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늘색 목도리를 두른 수진이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사진 속 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사진은 차갑고 평평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반찬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김치를 담고 나물을 무치고 조림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목도리 생각뿐이었습니다. 순자야. 오전 11시쯤 친구 최 여사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동갑내기 친구로 20년을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왔어?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어제 한숨도 못 잤니?
최 여사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또 수진이 생각했구나. 최 여사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카운터 안쪽에서 목도리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가져온 그 목도리였습니다. 이거 봐. 이게 뭔데? 며느리가 하고 있던 목도리야. 그런데 이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 여사가 목도리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 이거. 최 여사도 알아봤습니다. 수진이가 하던 목도리를 여러 번 봤었으니까요. 그치, 수진이 거 맞지. 순자야, 근데 어떻게 며느리가 이걸 가지고 있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미칠 것 같아. 최 여사는 목도리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여기 이 얼룩. 초코우유 얼룩 맞네. 그리고 이 방울도 내가 단 거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며느리한테 어디서 났냐고 물어봤어. 물어봤지. 근데 5년 전에 명동에서 샀다고 하더라고. 최 여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게 말이 돼? 30년 전 거를? 나도 그게 이상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며느리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 왜 거짓말을 해? 이유가 없잖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순자야, 혹시 사고 현장에 목도리가 남아 있었던 거 아니야? 최 여사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리가. 아니, 잠깐만.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사고 당일 병원 영안실에서 수진이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목도리는 없었습니다. 옷은 피로 물들어 있었지만 목도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도리가 없었어. 분명히 없었어. 그럼 사고 현장에 떨어진 거겠네. 경찰이 수습했을 텐데. 아니면 누가 주워갔을 수도 있지. 최 여사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주워갔다고? 응. 그때 혼란스러웠잖아. 누군가 주워갔을 수도 있어. 그게 어떻게 며느리한테. 말이 끊겼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명동에서 샀다고 했지. 그럼 중고 가게나 벼룩시장일 수도 있어. 30년이나 지났는데 물건은 오래 가잖아. 특히 이렇게 잘 보관된 거면. 최 여사의 추리가 일리 있었습니다. 그럼 누군가 30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판 거네? 그런 것 같아. 갑자기 궁금증이 치솟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 목도리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최 여사, 나 명동 가봐야겠어. 뭐, 지금? 응. 며느리가 산 가게를 찾아야겠어. 순자야, 5년 전 일인데 찾을 수 있겠어. 해봐야지. 이대로는 못 있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 문을 닫고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관광객들, 쇼핑하는 사람들, 거리 공연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명동에는 옷가게가 수백 개는 될 텐데 그 중에서 5년 전에 목도리를 판 가게를 찾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빈티지 샵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5년 전쯤에 하늘색 목도리 파신 적 있나요? 점원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5년 전이요. 그건 잘. 저희가 물건이 계속 바뀌어서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다음 가게로 갔습니다. 역시 모른다는 대답이었습니다. 3시간 동안 20곳이 넘는 가게를 돌아다녔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가보기로 했습니다. 골목 끝자락에 있는 작은 중고 의류 가게였습니다. 추억상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오래된 옷 냄새가 났습니다. 60대 여자 사장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5년 전쯤에 하늘색 목도리 파신 적 있으세요? 토끼 무늬가 있는. 사장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거. 기억나는 것 같은데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요. 기억하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특이한 목도리였거든요. 수제로 뜬 거라서 기억에 남았어요. 누구한테 받으신 거예요? 그 목도리를요. 사장님은 오래된 장부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란 종이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한 할머니가 가져오셨어요. 80 가까이 되신 분이었는데. 여기 있네요. 2020년 3월에 받았어요. 그분 이름이나 연락처 아세요? 그건 개인정보라서요. 사장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이게 제 죽은 딸 거예요. 30년 전에 사고로 잃어버린. 목이 메었습니다. 사장님은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름은 안 남겼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기억나네요. 뭐라고 하셨어요? 딸이 쓰던 거라고. 딸이 돌아가셔서 정리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딸이요. 그분 딸이 이걸 가지고 있었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딸이 오래전에 어디서 주워왔다고만. 주워왔다고요? 네. 한 30년 전쯤에 길에서 주웠다나 뭐라나.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누군가 목도리를 주워갔고 그 사람이 30년 동안 보관하다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정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분 연락처는 정말 모르시나요? 죄송해요. 중고 물건은 이름도 연락처도 안 받거든요. 막막했습니다. 실마리가 끊긴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분이 어디 사신다는 말씀은 없으셨나요? 사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아, 근데 그분이 버스 타러 가신다고 하셨어요. 472번인가, 473번인가. 472번이요? 네, 맞아요. 472번. 저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472번 버스 노선이 떴습니다. 명동에서 출발해 동대문, 청량리를 거쳐 노원구까지 가는 노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가게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습니다. 472번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해는 완전히 지고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노원구라면 범위가
너무 넓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밤 9시였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실마리를 찾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반찬 가게 문을 열고 최 여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최 여사. 나 순자야. 순자야. 어제 어떻게 됐어? 실마리를 찾았어. 목도리를 판 가게를 찾았거든. 정말,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최 여사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 할머니를 찾아야 하는 거네? 응. 근데 노원구라는 것밖에 몰라. 노원구면 넓은데. 알아. 근데 해봐야지. 순자야, 혹시 며느리한테 다시 물어보는 건 어때? 목도리 산 날 기억나는지.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준아, 지연이 좀 바꿔줄래? 지금 출근 준비 중인데요. 잠깐만이야. 중요한 거라서. 한참을 기다리자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차갑고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아, 그 목도리 말이야. 정확히 언제 어디서 샀는지 기억나니? 어머니, 아직도 그 얘기세요? 저 바빠요. 제발 부탁이야. 엄마, 딸 유품이야.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5년 전 3월이었어요. 명동 골목에 있는 작은 가게에서요. 추억상점이었나? 거기서 샀어요. 혹시 그날 같이 간 사람 있니? 대학 친구 수정이랑 갔어요. 왜요? 아니야,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추억상점이 맞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 할머니를 찾아야 했습니다. 오후에 최 여사가 가게로 왔습니다. 순자야, 나 아는 사람이 노원구에 살거든. 그 동네에서 오래 산 사람이야. 혹시 물어보면 아는 사람 있을지도 몰라. 정말, 그래, 물어봐 줘. 최 여사는 곧바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명한 특징들을 이야기했습니다. 80 가까운 할머니, 딸을 잃은 사람, 30년 전에 목도리를 주었다는. 세 번째 전화에서 반응이 왔습니다. 그게 혹시 박씨 할머니 아닐까? 최 여사가 흥분하며 물었습니다. 박씨 할머니요? 응, 상계동에 사시는 분인데 딸을 일찍 잃으셨대. 교통사고였나? 근데 그분이 80이 넘으셨을 거야. 주소 아세요? 잠깐만요. 전화 너머로 종이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계동 현대아파트 103동이라고 하네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흐트러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최 여사가 전화를 끊고 저를 봤습니다. 순자야, 찾았어. 그러게. 정말 찾았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순자야, 가기 전에 생각을 좀 해봐. 무슨 생각? 그분이 정말 사고 현장에서 죽은 거면 그때 왜 경찰한테 신고 안 했겠어? 최 여사의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게 혼란스러웠으니까 그랬겠지.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 무슨 이유? 잘 모르겠어. 근데 조심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최 여사의 걱정이 이해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았어. 조심할게. 다음 날 노원구 상계동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상계역에서 내렸습니다. 버스로 갈아타고 현대아파트 앞에서 내렸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30년은 좋게 된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벤치에는 노인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103동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낡았지만 작동했습니다. 5층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호수를 확인했습니다. 503호, 504호, 505호. 그때 한 할머니가 집 앞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여든은 좋게 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저기요, 실례합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혹시 박씨 할머니세요? 누구신데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요. 혹시 5년 전에 명동 추억상점에 목도리를 파신 적 있으세요? 할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 목도리가 제 딸 거예요. 30년 전에 사고로 잃어버린. 할머니는 물주전자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물이 조금 쏟아졌습니다. 들어오시겠어요? 할머니의 집은 작고 깨끗했습니다. 거실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는데 한 젊은 여성의 사진이 유독 컸습니다. 앉으세요. 할머니가 차를 내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제 딸 사진이에요. 할머니가 벽에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1995년에 교통사고로 갔어요. 35이었죠. 저도 제 딸을 같은 해에 잃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아는 공감이 흘렀습니다. 그 목도리는 제 딸이 주워온 거예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995년 2월 14일. 딸이 출근길에 사고 현장을 지나갔대요. 그때 바닥에 떨어진 목도리를 주웠다고 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왜 경찰한테 신고 안 하셨어요? 딸이 그랬대요. 이미 구급차가 가고 없었고 목도리만 떨어져 있었다고. 경찰한테 신고하려고 했는데 그날 바쁘다고 그냥 가져왔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제 딸이 사고를 당했어요. 그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있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딸은 그 목도리가 예쁘다고 했어요. 누가 정성스럽게 뜬 거라고. 그래서 자기가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딸이 죽고 나서 제가 30년 동안 그 목도리를 보관했어요. 딸의 유품이니까요. 근데 올해 제가 아팠어.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 싶어서 팔았어요. 그렇군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죄송해요. 신고했어야 했는데. 제 딸이 바빴다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딸을 잃은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그 목도리가 어떻게? 제 며느리가 샀어요. 그 가게에서. 그랬군요. 이것도 인연인가 봐요.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할머니가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할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그날 딸이 주워온 거예요. 목도리랑 같이 있었대요. 상자를 열자 작은 방울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목도리에 달았던 그 방울이었습니다. 가져가세요. 원래 주인한테 돌아가야죠. 방울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에서 차갑고 작은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쥔 방울이 계속 울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며느리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목도리가 정말 수진이 거라는 걸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목도리와 방울을 나란히 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준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지연이랑 같이 엄마 집에 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요? 얘기할 게 있어서. 꼭 와야 돼. 알겠어요. 저녁 7시쯤 갈게요. 전화를 끊고 집을 정리했습니다. 거실을 쓸고 닦았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오후 내내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들어와.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오라고 하시고. 아들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들어와서 얘기하자.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았습니다. 온몸으로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차라도 마실래? 됐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저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해요. 며느리의 말투는 차갑고 퉁명스러웠습니다. 저는 방에서 목도리와 방울을 가져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이거 봐. 그 목도리 또 왜요? 어머니, 진짜 집착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이게 정말 수진이 거야. 어머니, 그만하세요. 30년 전 거라니 말도 안 돼요. 들어봐. 내가 다 알아봤어. 목도리의 출처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동 추억상점 이야기, 노원구 할머니 이야기, 그 할머니, 딸이 사고 현장에서 주워왔다는 이야기까지.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그래서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지연아, 이건 엄마 딸 유품이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돌려줘야. 돌려줘요? 며느리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돈 주고 산 거예요. 제 물건이에요. 알아. 근데 원래 주인이 따로 있잖아. 원래 주인은 30년 전에 죽었잖아요. 그럼 이제 제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죽었다는 말이 너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지연아, 그렇게 말하지 마. 아들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왜요? 사실이잖아요. 어머니는 30년 동안 죽은 딸만 생각하시잖아요. 지연아, 진짜 지겹거든요. 만날 수진이. 저는 살아있는 며느리인데 한 번도 제대로 봐주신 적 없으면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5년 동안 시댁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칭찬 들어본 적 없어요. 뭘 해도 수진이는 안 그랬는데, 수진이는 이랬는데, 그 소리만 하시잖아요. 며느리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연아, 진정해. 엄마도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야. 아들이 며느리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딸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본 적도 없잖아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항상 비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죽은 사람이랑 어떻게 경쟁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감정을 품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엄마가 그렇게 느끼게 했다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5년이에요, 어머니. 5년 동안 참았어요. 며느리는 테이블 위에 목도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요? 어머니 주고 싶으면 돈 주세요. 5만 원 주고 샀으니까 5만 원만 주시면 드릴게요. 지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왜? 잘못됐어. 제 돈 주고 산 건데 왜 공짜로 줘야 해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잖아. 민준 씨는 맨날 어머니 편만 들잖아요. 저는 맨날 혼자예요.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잘못했어. 내 마음을 몰랐어.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며느리가 목도리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목도리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 이제 못 참겠어요. 민준 씨, 나 먼저 갈게요. 며느리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아, 아들이 따라갔지만 며느리는 이미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가봐. 지연이 따라가 봐. 엄마, 죄송해요. 아들도 급히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목도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구겨진 목도리를 펴며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는 30년 동안 죽은 딸만 생각하시잖아요. 정말 그랬을까요? 저는 정말 며느리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걸까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목도리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 여사였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야, 나 최 여사야. 목소리가 왜 그래? 응. 무슨 일 있어?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최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야, 며느리 말도 일리 있어. 뭐, 너 정말 수진이 생각만 하고 살았잖아. 며느리한테 소홀했던 거 사실이야. 그래도가 아니야. 며느리도 사람이야. 감정이 있다고. 최 여사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돼? 며느리한테 진심으로 사과해야지. 그리고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들 봐야 해. 전화를 끊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저는 30년 동안 죽은 딸만 보고 살았던 걸까요? 살아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준아, 지연이 괜찮니? 어제 많이 화나 있었어요.
아직도 방에서 안 나와요. 엄마가 잘못했다고 전해줘. 엄마, 지연이한테 사과하고 싶어. 집에 좀 가도 될까? 지금은 시간을 좀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반찬 가게로 나갔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김치를 담다가도 멍하니 있고 나무를 묻히다가도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후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얼굴이 왜 그래요? 안 좋은 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뭔가 고민 있어 보이는데.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님, 혹시 며느리 있으세요? 네, 있죠. 며느리랑 사이 좋으세요? 그냥저냥이요. 왜요? 저는 며느리한테 잘못한 것 같아서요. 손님은 김치를 담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며느리도 누군가의 딸이에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며느리도 누군가의 딸이라는 것. 당연한 말인데 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목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방울도 함께 소파에 앉아 목도리를 들여다봤습니다. 토끼 무늬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아,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가 너무 너만 생각하고 살았나 봐.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도 지연이도 제대로 못 봐줬어. 목도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너를 못 보내서 계속 붙잡고 있어서. 그날 밤 오랜만에 수진이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수진이는 하얀 옷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목도리를 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엄마도 이제 놓아줘요. 수진이가 손을 흔들며 멀어져 갔습니다. 수진아, 소리쳤지만 수진이는 계속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에서 깼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해도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아들이나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최 여사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아직도 연락 없어. 응. 민준이가 지연이 아직 화가 많이 풀리지 않았대. 그럴 만도 하지. 5년 동안 쌓인 게 있을 텐데. 최 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사과를 해야 하는데 만나주질 않아. 편지를 써보는 건 어때? 편지. 응. 말로 하기 어려운 거 편지로 써서 보내봐. 그래.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펜을 들고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아로 시작해야 할까? 며느리에게로 시작해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어머니야. 편지 쓰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구나.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빨뚤하네.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 5년 동안 너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내 마음을 몰라줘서 내 말이 맞아. 어머니는 30년 동안 죽은 딸만 생각하고 살았어. 살아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제대로 보지 못했지. 수진이를 잃고 나서 어머니 인생은 멈춰버렸어.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수진이를 잊은 적이 없었어.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수진이 생각이 났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수진이 얼굴이 떠올랐지. 그게 잘못된 거였어. 어머니는 과거에 갇혀서 현재를 보지 못했어. 펜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계속 써 내려갔습니다. 지연아, 너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야. 내 부모님이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을까. 그런 소중한 딸을 어머니가 제대로 대하지 못했어.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봤어야 했는데. 수진이와 비교하지 말고 지연이라는 한 사람으로 봤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잘못했어. 목도리는 내가 가져. 어머니는 이제 놓아줄게. 수진이도 그 목도리도. 대신 지연아,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있니?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네, 진짜 어머니가 되고 싶어. 사랑한다, 우리 딸. 어머니가 편지를 다 쓰고 접었습니다. 봉투에 넣고 아들네 집 주소를 적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편지를 건네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잘 전달되겠죠? 네, 내일이면 도착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불안했습니다. 며느리가 편지를 읽을까? 읽는다 해도 마음을 풀어줄까?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편지를 받았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반찬 가게 일을 하다가 문득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준아, 편지 받았니? 네, 받았어요. 지연이가 읽었니?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읽었어요. 근데 아직 화가 많이 안 풀렸대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에 손님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김치 맛있다고 해서 왔어요. 네, 얼마나 드릴까요? 1kg만 주세요. 김치를 담으며 손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혼자 사세요? 아니요,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시어머니가 정말 좋으세요. 저를 딸처럼 대해 주시거든요. 손님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거 참 좋네요. 제 친구들은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친정엄마보다 더 편해요. 부럽네요. 사장님도 며느리 있으세요? 네. 사이 어떠세요?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님은 제 표정을 보고 알아챘는지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 죄송해요. 괜한 질문했네요. 아니에요. 김치 여기 있어요. 손님이 나간 후 혼자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잘 지내는데 왜 저는 그러지 못했을까요? 저녁 무렵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현아? 네. 며느리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화가 난 것 같지도 차가운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편지 읽었어. 그래. 솔직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5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무슨 짓을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이었거든요. 미안해. 명절 때마다 음식 해가도 수진이는 이렇게 했는데 그 소리만 들었어요. 청소를 해도 빨래를 해도 뭘 해도 부족하다는 식이었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딸이에요. 부모님이 사랑으로 키운 딸이고요. 근데 시댁에서는 항상 2등이었어요. 죽은 딸에게 밀리는 거죠. 지현아. 근데 어머니 편지를 읽고 이해는 됐어요. 완전히 용서된 건 아니지만 며느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딸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는 저도 알아요. 저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 상상만 해도 끔찍하거든요. 고맙다. 근데 어머니, 이제 정말 달라지실 수 있어요? 며느리의 질문에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30년 동안 살아온 방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노력할게. 정말 노력할게. 약속하세요. 약속할게. 며느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한번 뵐까요? 정말? 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들을게. 수진이 얘기는 하지 마세요. 딱 하루만요. 알았어. 그리고 저한테 관심 가져주세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럴게. 꼭 그럴게.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기회를 준 것입니다. 최 여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야? 최 여사, 지연이가 연락 왔어. 정말, 뭐래? 이번 주말에 만나기로 했어. 잘 됐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잘 모르겠어. 준비를 해야 하는데. 지연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 멈칫했습니다. 며느리가 뭘 좋아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모르겠어. 민준이한테 물어봐. 그리고 지연이가 좋아하는 음식 준비해. 그래, 고마워. 바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지연이가 뭘 좋아하니? 엄마, 지연이한테 연락 받으셨어요? 응. 주말에 만나기로 했어. 그래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지연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아들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딸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떡볶이도 좋아하고요. 딸기랑 떡볶이? 네. 아, 그리고 꽃도 좋아해요. 특히 장미. 알았어. 고마워. 메모를 했습니다. 딸기, 떡볶이, 장미. 5년 동안 같은 가족이었는데 며느리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신선한 딸기를 샀습니다. 떡볶이 재료도 샀습니다. 꽃집에 들러 빨간 장미 한 다발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청소를 했습니다. 구석구석 먼지를 닦았습니다. 화장실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떡볶이,
연습을 했습니다. 맵기 조절이 중요했습니다. 너무 매우면 안 되고 너무 안 매워도 맛이 없었습니다. 3번 만에 적당한 맛을 찾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긴장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오전 11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웃지도 않았지만 화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어서 와. 들어와. 안녕하세요, 어머니. 며느리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딸기가 예쁘게 담겨 있었고 장미 꽃다발도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이거 내가 딸기 좋아한다고 들었어. 그리고 장미도. 며느리는 잠시 꽃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천만에. 점심은 떡볶이 해놨어.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어머니가 저를 위해. 며느리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당연하지. 이제부터 엄마가 잘할게.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조금 촉촉해 보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함께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니. 정말 다행이다. 어제 3번이나 연습했어. 연습까지 하셨어요? 응. 내 입맛에 맞게 하고 싶어서. 며느리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연아, 요즘 회사 일은 어때? 괜찮아요. 바쁘긴 한데 재미있어요. 무슨 일 하는지 엄마가 잘 몰랐네. 얘기해 줄 수 있어? 며느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자신의 일에 관심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저 마케팅 일 해요. 제품 홍보하고 광고 기획하고. 며느리가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일을 좋아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진이 생각은 한 번도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며느리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금씩 관계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며느리와 통화를 했습니다. 짧게라도 안부를 물었고 며느리의 일상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프로젝트 발표했어요. 그래? 잘 됐니? 네, 팀장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 지연이 잘했네. 대단해. 칭찬을 할 때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작년 설날의 기억이 떠올라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추석 음식 같이 준비할까? 엄마 집에서. 어머니가요? 응. 혼자 다 준비하는 거 힘들잖아. 같이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추석 전날 며느리가 집에 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뭐부터 할까요? 전 부치는 거 도와줄래? 엄마 손목이
요즘 좀 아파서. 네, 그럴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연아, 전 잘 부치네. 제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내 엄마 솜씨가 좋으신가 보다. 네, 요리를 정말 잘하세요. 며느리가 친정엄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지연아, 내 부모님 한번 모시고 와. 같이 식사하자.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응. 우리 사돈도 한번 뵙고 싶어. 어머니. 며느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친정 얘기 안 하셨잖아요. 미안해. 엄마가 관심이 없었어. 근데 이제 알고 싶어. 내 가족 이야기도,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도.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지연아? 괜찮아요. 그냥 기뻐서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전을 부쳤습니다. 부엌에서는 지글지글 소리가 났고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어머니, 이 전은 뭐예요? 동그랑땡이야. 민준이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어. 민준 씨가요? 응. 한 입에 쏙 들어가는 게 좋다고 했어.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민준 씨 어렸을 때 사진 있어요? 있지. 앨범 있는데 볼래? 네. 전을 다 붙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어린 민준이 사진이 나왔습니다. 어머, 진짜 귀엽네요. 며느리가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때 5살이었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이었습니다. 민준 씨 진짜 똑같아요. 지금이랑. 그치, 얼굴이 안 변했어. 페이지를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수진이 사진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도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수진이?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응. 수진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4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정말 예뻤네요. 며느리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응. 정말 예쁜 아이였어. 많이 보고 싶으시죠? 며느리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하루도 안 그리운 날이 없어. 어머니. 근데 지연아.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수진이를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아. 네. 30년 동안 못 놓고 있었는데, 이제 놓아줘야 할 것 같아. 수진이도 그걸 원할 거야.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어머니. 고마워. 그날 밤 앨범을 덮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를 놓아준다는 게 잊는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과거에 갇혀 있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일찍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옆에서 도왔습니다. 어머니, 이건 여기 놓는 거 맞아요? 응, 잘했어. 제사를 지내는 동안 며느리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어느 음식이 어디 가는지, 절은 어떻게 하는지.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치우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괜찮아. 같이 하자. 아니에요.
어머니 많이 힘드셨잖아요.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후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좀 얘기할 게 있어요. 뭔데?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3달 됐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벌떡 일어나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며느리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지연이 고생 많겠다. 몸 조심해야 해. 네. 아들도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생기는구나. 엄마 손주가 30년 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새 생명이 온다는 것, 가족이 늘어난다는 것. 남자야, 여자야? 아직 몰라요. 다음 달에 알 수 있대요. 뭐든 상관없어.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돼. 며느리의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 새로운 시작. 서랍을 열었습니다. 목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울도. 목도리를 꺼내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진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손주를 보게 됐어. 내 조카가 생기는 거야. 목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좀 놓아줄게. 너도 편히 쉬어. 눈물이 흘렀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해, 수진아.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해.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목도리를 며느리에게 주기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지연이 좀 바꿔줄래? 네, 잠깐만요.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연아, 오늘 시간 있니? 엄마가 줄 게 있어서. 오늘이요. 괜찮아요. 오후에 갈게요. 오후 2시 며느리가 왔습니다. 어머니, 뭘 주시려고요? 앉아봐. 며느리를 앉히고 목도리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져. 내 거야. 어머니, 이건 수진이 거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내가 가져야 할 것 같아.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게 주는 거야. 며느리의 손에 목도리를 쥐어줬습니다. 지연아, 넌 이제 엄마가 될 거야. 새 생명을 품고 있잖아.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목도리에는 엄마의 사랑이 담겨 있어. 딸을 향한 간절한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이어받아. 내 아이에게 전해줘. 어머니. 수진이도 그걸 원할 거야. 자기 조카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거. 며느리가 목도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소중히 할게요. 엄마도 고마워. 손주 낳아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간 후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수진아, 잘 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잘 살게. 네, 조카도 잘 키울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수진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수진이를 봤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 엄마. 사랑해요. 수진이가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 지으며 바라봤습니다. 나도 사랑해, 수진아. 일주일 후 며느리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목도리를 목에 두른 며느리의 사진이었습니다. 배가 살짝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아기가 잘 자라고 있어요. 목도리 덕분에 따뜻해요. 문자를 읽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지연이 예쁘다. 몸 조심해. 답장을 보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김치를 담으면서도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네, 좋은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요? 손주가 생겨요. 어머,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웃으며 일했습니다. 저녁에 최 여사가 전화했습니다. 순자야, 나 최 여사야. 요즘 어때? 좋아. 정말 좋아. 목소리 들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네. 며느리랑 잘 지내? 응. 이제 진짜 가족 같아. 다행이다.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고마워, 최 여사. 내가 많이 도와줬어.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당연한 거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수진아, 보고 있니?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 행복해.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수진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며느리에게 목도리를 줬다. 30년 동안 붙잡고 있던 그 목도리를. 처음에는 못 보낼 것 같았다. 수진이의 마지막 흔적인데 어떻게 보내나 싶었다. 근데 며느리가 목도리를 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알았다. 이게 맞는 거구나. 사랑은 흘러가는 거구나. 수진이에게 받은 사랑을 며느리에게, 그리고 손주에게 전하는 거구나. 수진아, 고마워. 엄마를 엄마로 만들어줘서. 이제 엄마는 내 동생벌 되는 손주를 잘 키울게. 내가 하늘에서 지켜봐 줘. 펜을 놓고 일기장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편안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고 캐럴이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의 배가 많이 불러왔습니다. 이제 6달째였습니다. 어머니, 여자애래요. 며느리가 전화로 신나게 말했습니다. 정말 딸이야? 네, 오늘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녀, 작은 손녀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축하해, 지연아. 우리 딸 낳는구나. 어머니도 손녀 보시는 거예요. 그러게. 이름은 생각해뒀어. 아직이요. 같이 지어요, 어머니. 그래, 좋은 이름 지어주자. 그날부터 이름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책을 뒤적였습니다. 좋은 뜻을 가진 한자를 찾았습니다. 며느리도 열심히 찾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름 후보를 공유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은 어때요? 서쪽 서자의 연꽃이 연자. 예쁘다. 근데 요즘 흔한 이름이라서. 그럼 하은은요? 여름 하자의 은의 은자. 그것도 좋네. 목록에 넣어두자. 이름을 고르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손녀의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애기가 어떤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 따뜻한 아이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래, 좋다. 착한 아이로 키우자. 며느리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는요? 엄마는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제일 중요해.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12월 중순 며느리와 함께 아기 용품을 사러 갔습니다. 백화점 유아용품 코너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화려했습니다. 어머니, 이 옷 어때요? 며느리가 분홍색 베네 저고리를 들어 보였습니다. 예쁘다. 우리 손녀 잘 어울리겠다. 이것도 사요? 그래, 여러 개 사자. 옷을 고르고 이불을 고르고 젖병을 골랐습니다. 며느리는 하나하나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지연아, 힘들지? 좀 쉬자. 괜찮아요. 재미있어요. 며느리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쉬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응. 감사해요. 정말. 뭐가? 저를 받아주셔서. 딸처럼 대해주셔서.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연아. 솔직히 처음에는 어머니가 너무 무섭고 힘들었어요. 항상 눈치 보고, 항상 불안하고.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편해요. 친정엄마처럼 편해요.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도 고마워. 기회를 줘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연아, 아기 낳으면 엄마가 많이 도와줄게. 산후조리도 엄마가 할게. 어머니가요? 응. 엄마한테 맡겨. 감사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산후조리에 필요한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미역국 끓이는 법, 유축기 사용법, 아기 목욕시키는 법. 책을 사서 공부했습니다. 인터넷도 검색했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되는구나.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아들네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엄마, 어서 오세요. 아들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거실에는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전구와 장식품들이 예뻤습니다. 와, 예쁘다. 지연이가 어제 다 꾸몄어요. 며느리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배가 더욱 불러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조심해. 배가 많이 나왔네. 네. 요즘 애가 많이 차서 걷기 힘들어요.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맛있다, 지연아. 다행이에요. 어머니 입맛에 맞으셔서.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엄마,
이거 드리려고요. 아들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뭐야, 이게? 상자를 열자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예쁜 목걸이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엄마, 어머, 고마워.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잘 어울리세요, 어머니.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준비한 게 있어. 가방에서 2개의 상자를 꺼냈습니다. 민준이 거, 아들에게 하나를 줬습니다. 지현이 거, 며느리에게도 하나를 줬습니다. 2 사람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엄마, 이거. 아들의 상자에는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좋은 아빠 되라고. 시간 잘 지키고 가족 소중히 여기고. 감사합니다, 엄마. 며느리의 상자에는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출산 선물이야. 미리 주는 거. 어머니,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괜찮아. 우리 딸 낳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천만에 건강하게만 낳아. 3 사람은 트리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은 선물을 들고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수진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 내가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인 것 같아. 지현이도 손녀도.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엄마를 용서해줘서.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1월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2월 중순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서워요. 며느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엄마가 옆에 있을게. 정말 병원에 같이 가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 딸 혼자 두겠어. 며느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출산 가방을 미리 챙겼습니다. 며느리 옷, 아기 옷, 필요한 용품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혼자 종알거리며 준비했습니다. 최 여사가 가게로 왔습니다. 순자야, 요즘 되게 바빠 보이네. 응. 손녀 올 준비하느라. 벌써 출산 준비해? 1 달 남았어. 미리미리 해야지. 순자야, 표정이 완전 달라졌어. 예전에는 항상 슬퍼 보였는데 지금은 행복해 보여. 응. 나도 느껴.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 최 여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옆에서 도와줘서. 친구 좋다는 게 뭐야? 2 사람은 웃었습니다. 2월 초 며느리가 입원했습니다. 어머니, 진통이 와요.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가. 엄마 바로 갈게. 급히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발 무사히. 계속 기도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아들이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아, 지연이는?
안에 있어요. 진통이 심해요. 의사 선생님은 뭐래? 곧 나온대요. 분만실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안에서 며느리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힘내. 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조금만 참아. 3시간째.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거의 다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들과 나란히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히. 그때였습니다. 으앙.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 나왔어.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여자아기예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요? 건강해요? 네, 아주 건강해요. 3.2kg예요. 산모는요? 산모도 괜찮으세요. 조금 있다 면회 가능해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들도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딸 낳았어요. 그래. 고생했다, 민준아. 30분 후 회복실로 이동한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아, 고생 많았어. 정말 수고했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해냈어요. 그럼, 우리 딸 잘했어. 정말 잘했어. 옆 침대에는 작은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빨갛고 작은 얼굴, 꼭 쥔 주먹, 살며시 움직이는 입. 우리 손녀.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가볍고 따뜻했습니다. 안녕, 아가야. 할머니야. 아기가 눈을 살짝 떴습니다. 맑고 깨끗한 눈이었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수진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봐. 네, 조카야. 예쁘지? 아기는 할머니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출산 후 1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좁은 집이었지만 며느리와 손녀를 위해 방을 정리했고 아기 침대도 마련했습니다. 새벽마다 아기 우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며느리가 힘들까봐 제가 먼저 일어나 아기를 안았습니다. 쉿, 괜찮아. 할머니가 왔어. 작은 손녀를 품에 안고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아기의 체온이 제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우리 서윤이 배고프니? 결국 이름은 서윤으로 정했습니다. 서쪽 서, 자의 윤택할 윤자. 풍요롭고 따뜻한 아이로 자라라는 의미였습니다.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아기를 보는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넌 좀 더 자. 엄마가 안고 있을게. 근데 전 먹여야 해요.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아기를 안았습니다. 서윤이가 열심히 젖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미역국을 끓이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미역을 씻고 참기름에 볶고 물을 붓는 동안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를 낳고 산후조리할 때도 이렇게 시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며느리도 딸처럼 챙겨야 한다.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어머니, 국 끓이세요. 며느리가 아기를 안고 부엌으로 왔습니다. 응, 미역국. 내가 먹어야 젖이 잘 나와. 감사해요. 맨날 챙겨주셔서. 당연한 거야. 엄마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 며느리가 제 등을 살짝 안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우리 딸. 그날 오후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엄마, 지연아, 나왔어. 아빠 왔네. 서윤아, 아빠야. 아들이 조심스럽게 딸을 안았습니다.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습니다. 우리 딸, 오늘도 예쁘네. 민준 씨, 기저귀 좀 갈아줄래요? 응, 내가 할게. 아들이 기저귀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 있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리를 비켜주고 싶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벌써 아직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어머니도 힘드시잖아요. 밤마다 못 주무시고. 괜찮아. 엄마는 안 힘들어. 그래도 저희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며느리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자립해야 할 시기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근데 힘들면 언제든 와. 엄마가 도와줄게. 네, 감사해요. 다음 주에 며느리네 집으로 이사를 도왔습니다. 아기 용품을 정리하고 방을 꾸미고 필요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어머니, 이것도 가져가요? 며느리가 목도리를 들어 보였습니다. 수진이의 목도리였습니다. 당연하지. 그건 서윤이 거야. 나중에 서윤이 크면 이 이야기 해줄게요. 고모가 있었다는 거. 고마워. 며느리네 집에서 돌아오는 길, 집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동안 시끌벅적했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니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며느리가 잘 해낼 거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다시 반찬 가게 일에 집중했습니다. 손님들이 손녀 이야기를 물어보면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손녀 봤어요? 봤죠.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름이 뭐예요? 서윤이요. 서윤이. 예쁜 이름이네요. 매일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오늘 서윤이 어때? 잘 자고 잘 먹어요. 걱정 마세요. 힘든 거 없어. 괜찮아요. 민준 씨가 많이 도와줘요. 그래, 다행이다. 주말에 엄마가 갈게. 주말마다 며느리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청소를 도와주고 밥을 해주고 아기를 봐주며 며느리가 쉴 수 있게 했습니다. 어머니, 오시면 제가 너무 편해져요. 그러려고 오는 거야. 넌 쉬어. 며느리는 오후에 낮잠을 자고 저는 서윤이를 안고 베란다를 걸었습니다. 서윤아, 할머니 목소리 들려?
아기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넌 참 복받은 아이야.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고. 서윤이가 방긋 웃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도 있고 하늘에는 고모도 있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새싹이 돋기 시작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수진아, 보고 있니? 내 조카야.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예쁘지? 할머니는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해. 내가 못다한 사랑까지 다 줄 거야. 서윤이가 하품을 했습니다. 작고 귀여운 입이 벌어졌다가 다시 다물어졌습니다. 졸리구나. 자자, 할머니가 재워줄게. 아기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30년 전 수진이에게 불러주던 그 노래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서윤이가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연아, 육아 많이 힘들지? 힘들긴 한데요. 행복해요. 며느리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볼 때마다 신기해요. 이렇게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게. 그렇지. 엄마도 민준이 키울 때 그랬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응. 요즘 가끔 생각해요. 수진이 언니 이야기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만났으면 친하게 지냈을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진이는 참 밝은 아이였어. 항상 웃고 노래 부르고. 서윤이랑 닮았네요. 그렇지? 두 사람은 잠든 서윤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뭐가요? 수진이를 기억해 줘서. 그리고 엄마를 용서해 줘서.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앞만 보고 가요. 서윤이 키우면서요. 그래, 그러자. 한 달이 더 지나 100일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100일 잔치 어떻게 할까요? 며느리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크게 안 해도 돼. 가족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하자. 그럴까요? 그럼 어머니 집에서 할까요? 좋지. 엄마, 집에서 하자. 100일 전날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최 여사도 와서 도와줬습니다. 순자야, 정말 달라졌다. 뭐가? 표정이. 예전에는 항상 뭔가 짊어진 것 같더니 지금은 가벼워 보여. 응. 나도 느껴. 마음이 편해.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최 여사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100일 당일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아들네 식구는 물론이고 며느리, 부모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며느리 어머니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였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연이 많이 신세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제가 더 신세지고 있죠. 딸 낳고 나서 맨날 어머니 이야기만 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잘해주신다고. 며느리 어머니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이고, 당연한 건데요.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서윤이는 분홍색 한복을 입고 할머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서윤아, 예쁘다.
할머니 예쁜 손녀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윤이를 중심으로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다들 웃으세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 아버지는 조용하고 신중한 분이었고 어머니는 활발하고 다정했습니다. 사돈어른 반찬 가게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작은 가게지만 한 20년 됐네요. 대단하십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가게 유지하기 쉽지 않으신데. 단골 손님들 덕분이죠. 오후가 되어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며느리 부모님도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식사 같이 해요. 며느리네 가족만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넌 서윤이 봐. 서윤이는 민준 씨가 보고 있어요. 며느리가 옆에서 설거지를 거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일했습니다. 지연아. 네. 행복하니? 며느리가 손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네, 행복해요. 정말로요. 다행이다. 어머니도 행복하시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도 행복해.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이 서윤이를 안고 장난치고 있었습니다. 까꿍. 서윤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민준아, 아빠 잘하네. 엄마, 서윤이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예요. 가족이 모여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저희 이사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사, 어디로? 좀 더 큰 집으로요. 서윤이 키우려면 공간이 더 필요해서요. 그래, 좋다. 어디로 가는데? 근처에요. 차로 10분 거리요. 그럼 다행이네. 자주 볼 수 있겠다. 며느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자주 놀러 오세요. 방도 하나 더 있어요. 그래, 자주 갈게.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네 가족이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서윤이 감기 조심하고. 네, 걱정 마세요. 현관에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서윤이를 한 번 더 안아봤습니다. 할머니 손녀 건강하게 자라야 해. 서윤이가 방긋 웃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며느리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가족이 떠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을 정리하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수진아, 오늘 너희 조카 100일이었어. 사진 속 수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예쁜 아기야. 내가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눈물이 흘렀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엄마한테 와줘서. 그리고 엄마를 엄마로 만들어줘서.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장 깊은 곳이 아닌 위쪽에 놓았습니다. 언제든 꺼내볼 수 있도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밤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구나.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사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윤이가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하늘색 목도리, 수진이의 목도리. 어머니, 서윤이가 목도리 좋아해요. 계속 만지작거려요. 문자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손녀 예쁘다. 잘 자라고 있구나.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서윤이 100일이었다. 가족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고 웃음꽃이 피었다. 30년 전 수진이를 잃고 멈춰버린 내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느리와 화해하고 손녀를 만나고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수진아, 내가 남긴 목도리가 이제 서윤이를 감싸고 있어. 사랑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구나.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엄마의 사랑이 딸에게, 며느리에게, 그리고 손녀에게. 고마워, 수진아. 엄마를 다시 살게 해줘서. 이제 엄마는 앞만 보고 걸어갈게. 내가 하늘에서 지켜봐줘. 사랑한다, 내 딸. 그리고 사랑한다, 내 새로운 가족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 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상실의 끝에서 만난 새로운 사랑. 그 사랑이 봄바람처럼 제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잘 자, 수진아. 창문을 닫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녕. 방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꿈속에서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하세요. 고마워, 수진아. 수진이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잘 가, 내 딸. 수진이는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작은 서윤이가 나타났습니다. 팔을 벌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서윤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